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임미듬입니다. 오늘 하루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2023년 4월 메데프 수학잉여 총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 과목에 대한 총평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마 오늘 시험 보시면서도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은 야, 이게 지금 쉽지가 않다, 뭐 이런 느낌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완성된, 지금 현재 4월 달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뭔가 당장 수능을 봐도 될 정도의 완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기존의 출제 스타일과 약간의 변형이 있었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존의 어떤 갖고 있는 것들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출제 기조는 그래도 이제 예전 기출 중심이지 않았나 싶어요. 곳곳에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거 예전에 봤던 건데 라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근데 나름 이 출제하신 분들이 좀 애를 썼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요, 뭔가 그림이나 어떤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기출스럽긴 스러워요. 근데 예전에 그 과거에 풀었던 그 문제의 풀이의 방법대로 밀어붙이면은 이게 안 풀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던 그런 기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출 문제를 푸는 데에 문제의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쵸? 근데 그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만약에 그냥 암기를 하셨던 분들이 있죠. 그냥 이거는 이런 거였어 라고 이제 원리와 개념과 개념을 연결시켜서 학습을 하거나 어떤 기출 문제를 학습하실 때에 이 해법이 여기서 통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해법은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문제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여러 방법으로 이제 학습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존의 출제 스타일을 지켰기 때문에 뭔가 친숙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고요. 반면에 예전의 어떤 기출 문제이지만 과거의 어떤 문제 속에 있는 핵심 포인트를 그냥 약간 암기식 위주로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시험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예전 기출에서부터 약간의 변형을 가져왔지만 그냥 뭔가 약간 숫자 바꾼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숫자 바꾼 느낌이 전혀 없었고 그냥 어떤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기존의 어떤 기출에서 완전히 바꾼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어떤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저는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학습하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셨는가가 아마 이번 좀 4월 메데프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총평을 할 때는 제가 느꼈던 과거의 기출 문제들이 어떤 게 눈에 보였는지 정도 여부를 제가 좀 한번 짚어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다가 나 저거 과거의 기출 문제 풀었던 문제인데 나 왜 이거를 빨리 접근하지 못했지?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그 문제를 풀고 안 풀고 그 푸는 순서를 익히는 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출제 의도나 그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문제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어떤 문항들이 있었는지 문항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7번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과거 기출에서 봤던 문제죠. 이 7번 문제가 과거의 기출에서 나왔던 문항이에요. 제가 기억하건대 아마 이게 2021년 아마 9월 모의평가였을 거예요.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찾아보고 한번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항과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 한 주기턴을 줬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달라진 거라고는 이게 주기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 길이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달라진 점이었던 거죠. 근데
이 문제 안에 숨겨져 있는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여기가 A인데 거기에 절반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원래 sin x에서 1이 되어지는 꼭 지점에서 절반 되는 지점, 사인이 언제 2분의 1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랑 동일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6분의 파이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 지점이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찾아진다라고 하는 걸 빨리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2분의 a다라고 하는 걸 포인트를 빨리 잡아내지 못하면은 이 7번부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기서 뻑뻑하게 지나간 것들이 나중에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또 결국은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자, 이제 문제는 9번인데요. 9번도 과거의 기출을 학습을 잘 하신 분들은 뭐 충분히 빨리빨리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느끼는 이 9번 문제는 뭐랑도 닮아 있냐면은 2021년 6월 모의평가 9번이랑도 좀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 A4가 마이너스 2다라는 이 조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내가 먼저 건드릴 거냐, 한마디로 A4가 마이너스 2인 걸 가지고 역추적해서 A1을 찾아낼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A1을 문자로 세팅한 다음에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9번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준킬러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 A4가 마이너스 2인 걸 가지고 역추적해서 오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21번쯤 되거나 13번쯤 되면은 이제 거꾸로 오는 걸 추천하는데, 보통 9번이기 때문에 그냥 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학습하실 때는 2021년 6월 모의평가 9번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2021년 4월 모의고사의 21번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때 2021년 4월 모의고사의 21번 같은 경우는 끝에서부터 역추적해서 오는 문항이었고, 2021년 6월 모의평가 9번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문항이었고, 그 다음에 2021년 4월 학력평가 21번 같은 경우는 끝에서부터 역추적해서 오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10번 되게 재밌는데요. 10번은 말을 빨리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접선의 수직이 고예요. end예요. 접선의 수직이면서 A를 지나는 직선이 까지가 한 뭉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3차 함수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건데, 그쵸? 어딘가 접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 접선의 수직인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어떤 F랑 다시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 접하는 그 점이 어디라고요? 바로 X축 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빨리 여러분이 뭘 체크해 주면 좋냐면은 여기가 0,F0이잖아요. 그리고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인 거니까 변곡점이 어디냐면은 변곡점이 마이너스 3분의 A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 법선을 그어서 접한다도 괜찮지만 처음부터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다시 한번 비율 관계에 의해서, 약간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간에 또 1대2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1대2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6분의 A가 되셔야 돼요. 이거의 절반인 거니까, 여기까지의 절반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 지점이 비율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A다라는 것만 빨리 체크해도 빨리 체크해도 나머지는 수월하게 문제가 풀리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비율 관계를 한번 체크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이런 비율 관계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막상 시험 되면은 써먹지 못하는 분들이 또 계신단 말이죠. 그럼 또 그건 왜 그런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볼까요? 자, 11번도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11번의 결국 핵심 포인트는 이게 지금 120도고요. 네, 여기 있는 얘가 현재 120도죠. 그리고 CD의 제곱에서 CE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누가 봐도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건데, 빨리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약간 어떤 느낌 저는 받았냐면, 최근 들어 자꾸만 그 반원을 주면은 전체 원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막 이렇게 보는 그런 기하적 관점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요런 게 또 나왔던 게, 작년 수능 2023 수능 미적분 28번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미적분 문항이긴 하지만 그 문항도 보면은 반원이 주어져 있는데 밑에 반원을 마저 완성시켜서 크게 보는 그런 어떤 기하적 관점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걔를 이제 좀 비슷하게 배치마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고, 또한 여기서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은 결과론적으로 뭐가 돼버리세요? 다시 한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면서, 중학교 때 배웠던 정리죠. 얘네 둘이 앞에서 뭐가 돼야 돼요? 180도가 돼야 되니까, 이게 60도라는 걸 알면 나머지가 굉장히 수월하게 간다라는 거죠. 어차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수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얘가 60도라는 것만 알아도 굉장히 좀 수월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나중에 이제 요 11번은요, 그 이번에 쳤던 미적분 28번과도 또 연결이 돼요.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모의고사 미적분 28번도 다시 한번 또 요런 합해서 180이다가 또 쓰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꾸 작년 수능 28번스럽고 그거를 약간 공통과목스럽게 바꾸는 느낌도 나고, 그 문제를 내신 분이 이번에 미적분 28번까지도 출제한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어쨌든 뭐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문항이었고요. 12번을 보면은 이건 약간 제가 또 무슨 느낌 받았냐면, 물론 문제의 질이 좀 달라요. 12번은 굉장히 쉬운 문항인데 뭔가 어떤 느낌 받았냐면, 2023 수능 14번 2023 수능 14번에 보면은 또 이런 느낌이 또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약간 작년 수능의 14번을 또 벤치마킹해서 낸 문제가 아닌가. 근데 문항 자체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보고 헷갈리지 않는 한 뭐 무난하게 문제가 풀렸을 거다. 네. 그래서 12번까지 왔을 때의 여러분의 문제의 복병은 과연 7번을 얼마큼 빨리 지나갔느냐, 9번도 얼마나 빨리 지나갔느냐. 앞에서부터 내려오면 더 빨리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또한 11번에서 그 각을 발견했느냐, 이런 어떤 시간 싸움. 제가 볼 때 7번이나 9번이나 11번 이런 문항들이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거기서 얼만큼 지체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반 어떤 시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문제는 이제 결국 13번이거든요. 13번. 13번이 이제 굉장히 문항이 잘 만들어진 문항이라고 저는 봐요. 13번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항인데, 사실 이 정도까지 물어보면요, 저는 최근 수능 출제 경향으로 본다면 얘는 21번이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정도 퀄리티면은 그냥 21번으로 줘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항 자체가, 그쵸, 이게 주관식 답으로 나오기 쉽지 않는 답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객관식으로 와야 하고, 객관식으로 오는데 이걸 14번으로 주기도 애매하고 15번으로 주기도 애매해서 그냥 13번에 자리 잡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느낌은 거의 21번 정도의 느낌이 난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F의 역함수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을 GX라고 한다면은, 이 GX의 역함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FX를 X축 방향으로 반대로 작용하는 거니까, 얘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되면 얘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얘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가 되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된 그래프가 바로 G의 역함수가 되어서,
그냥 F를 옆으로 두 칸, 밑으로 두 칸 한 다음에 걔를 다시 접어버리면 네, 바로 G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최대한 빨리 그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이 ABC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ABC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한 직선 위에 있어줘야 돼요.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빨리 발견하고, 이 직선조차도 뭐냐면은 원래 y는 x 대칭이던 것이 옆으로 평행이동이 됐기 때문에 얘가 y는 x 플러스 2의 위에 있는 세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빨리 발견하시기만 하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아마 이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그림 그리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다라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이 좀 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문제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고 21번이라 해도 괜찮았던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다음 14번인데요. 사실 14번은 문항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아요. 뭐 오히려 좋다고도 봐지는데, 다만 요 소재가 참 이 대성에 계신 분들이 좀 좋아하나 봐요. 과거에 이제 대성 모의고사에서 참 자주 나오던 적분이거든요. t-x 요거 이게 이제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x가 움직일 때마다 여기에 대한 적분이 이제 딱 구간이 정해지고 요렇게 움직이면서 적분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건데, 다만 저는 이제 요 아이디어가 조금 아쉽다. 왜냐면 요 적분은 뭔가 최근 스타일과는 좀 떨어져 있지 않나. 예전에 좀 대성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했던 스타일을 다시금 또 끌고 온 거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14번의 핵심은 결국은 저는 디귿번이거든요. 뭐 기읍과 니은은 사실 뭐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요 디귿번이 굉장히 복병이에요. 왜 복병이냐면은 지금 이 기역에 있는 0부터 2까지의 x, fx, dx가 1이다라고 하는 얘를 이용해야 돼요. 얘를 이용해야 디귿번이 풀립니다. 그냥 디귿번을 자신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냥 뭐 f 이렇게 그냥 뭐 아래로 볼록 위에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 기가 막히게 얘가 극소가 나와요. 또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해설을 또 해드리겠지만은, 내 딴에는 열심히 풀었는데 답은 이제 기역 니은을 찍고 이제 틀리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풀어줘야 된다. 여기 있는 이 조건이 왜 있겠는가, 이게 왜 있는지 그 의미를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랑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x 곱하기 fx, x 곱하기 fx.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으로 인해서 f가 좀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는 걸 이제 안 다음에 무빙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극대인 거 확인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좀 괜찮았다. 디귿번의 소스는 괜찮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14번에 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좀 아쉽다. 뭔가 예전에 어떤 기출, 특히나 대성 모의고사에서 참 많이 나왔던 그 스타일을 또 따라간 그런 모양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5번인데요. 저는 15번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15번 자리에 늘 오던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번에 9번과 15번이 자리를 맞바꿨죠. 맞아요? 놓고 확인하는 것들이 이제 9번으로 왔고, 기존의 등차 수열에 관해서 나오던 준킬러 문항이 15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등차 수열에서 15번 자리에 뭔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또 기하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어떤 상태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보시면은 AK가 SK를 만족시키는 에서 본능적으로, 정말 본능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은
보자마자 일단 K는 1이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A1이 곧 S1이니까요. 이거는 가장 기본기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AK랑 SK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S의 K-1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1항부터 K 빼기 1까지의 합이 0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항 AK가 곧 SK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만족시켜주는, 즉 S의 K 빼기 1이 0 되는 그 상황은 딱 한 번 존재해요. 딱 한 번. 딱 한 번 존재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 모든 자연수의 합이 21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K가 1일 때가 성립한 거였으니까 결국 이 K가 뭐라는 거예요? 20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S의 19가 0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고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혹은 위로 볼록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 S의 19가 0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가 19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여기가 19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결국 센터 포인트가 9.5가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은 결국은 9일 때랑 10일 때가 정확히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9일 때랑 10일 때가 같아지는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S10을 구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빨리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합의 최대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 될 수 없고요. 결국 위로 볼록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로 볼록일 때에 결국 S10 얘를 구하는 게 정답이 되어지는 거고요. 센터가 9.5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은 10일 때가 0입니다. 이것도 빨리빨리 알면 좋아요. 결국 이게 10일 때가 0이기 때문에 바로 9일 때의 합과 11일 때의 합이 같은 거거든요. 9까지의 합이랑 10일까지 합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랑 얘랑 정확히 부호 반대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하적 관점에 대한 등차 수열의 어떤 학습을 잘 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얘네들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보였을 것 같고요. 즉 S19가 0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A10이 0이다라는 사실을 빨리 보여야 돼요. 이게 빨리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SM이 M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하는 M의 개수가 16개다 그랬는데 이걸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상황에서 어차피 SM이라는 게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가 원점을 지나고 Y는 X 요렇게 그어주면 얘가 위에 있는 게 16개가 되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17이라는 사실, 16일 때는 얘가 위에 있고 17일 때는 아래에 있다라는 요 사실만 빨리 확인해도 금세 문제가 풀려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문화 자체가 좋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 문제를 또 떠올린다면은 저는 이제 그 작년 4월 2022년 4월 모의고사에 있었던 그 등차 수열의 대칭 구조, 네, 그 문항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10월 달에 있었던 15번 10월 서울시 교육청 15번도 저는 떠올랐으면서 그 앞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잘 학습하신 분들은 또 이제 15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뭔가 과거의 기출에서 살짝씩 변형이 되긴 했으나 그 과거의 기출에서 다뤘던 핵심적 내용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전환점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5번까지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관식은 뭐 그냥 계산 문제였고요. 네, 계산 문제였죠. 여기도 뭐 계산 문제죠. 뭐 부분부수 취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 19번은 뭐 계속 지금 이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맘때 되면 항상 위치의 변화량을 묻는 것 같아요. 네, 절대 움직인 거리가 아니죠. 네, 움직인 거리가 아니고 네, 그냥 정적분 계산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네, 이건 뭐 너무 기본이니까 그냥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20번 문항이 굉장히 좋았어요. 요거는 꼭 좀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꼭 들어서 답을 빨리 찾는 방법은 뭐 금방 보이겠지만 의외로 이게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학습하지 않으면은 대충 풀고 대충 맞춰요. 그러니까 답을 맞춘 건 대충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g가 절대값 fx다. 그러니까 이 g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fx가 되거나 또는 절대값 g의 프라임이 2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gx가 어떤 뭐 2x 플러스 k 이런 형태거나 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런 형태거든요. 꼭 이게 원점을 지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래프가 정말 많아요. 진짜 뭐랄까 G1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4개밖에 없지만 근데 GX의 그래프를 찾아라 그러면은 이 GX의 그래프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답은 4라고 맞췄는데 나올 수 있는 이 GX의 그래프가 몇 개 없다, 4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해설 강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GX가 나올 수 있는 그래프의 경우의 수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건데 단지 G의 마이너스 1을 물었기 때문에 4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실 때 포인트는 결국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결국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 포인트를 잘 찾아서 답을 체크할 수 있느냐를 물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항이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21번은 생각보다 쉬웠죠. 21번은 뭐 거의 당신은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를 물어보는 문항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21번 문항이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 있죠. 역시나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 그 핵심을 빨리 파악하는 건데 다 해놓고 마지막에 K를 못 세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해놓고 그냥 개념대로 다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 K 값을 빨리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n이 홀수일 때는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음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0과 1 사이 대주면 되는 거고 n이 짝수가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1보다 크다로 이제 처리하는 거잖아요. 처리해버리시면 이제 K와 N 사이 어떤 관계가 나오게 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N이 홀수면 이렇게 되죠. N이 홀수가 되면은 N이 K보다 작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N이 짝수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저기 있는 N 더하기 K분의 2N이 1보다 커야 된 거니까 해보면 N이 K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2와 10 사이에 보면 3, 5, 7, 9가 남고 짝수일 때는 2, 4, 6, 8,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여러분이 어떻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냐면은 그냥 대충 그 n의 합이 26인 거니까 어떻게 조합을 하면 26이 되냐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빨리 안 보이면은 그냥 아무거나 해봐요. 예를 들어 K가 3이다 해봐요. 3이다. 그러면 3보다 큰 짝수 요렇게 3보다 작은 홀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더하면 28인 거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냥 아무거나 해봐요. 그냥 K가 5다라고 해봐요. K 5라고 하면 5보다 큰 거 짝수 요렇게 그다음에 5보다 작은 홀수 요거 하나 그러면 3, 6, 8 합하시면 24에다가 거기 3 더하면은 27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K가 잡히면은 걔보다 큰 짝수 셋이고 작은 홀수 셋인 다음에 쭉 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26인지를 보면 금방 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능력이 좀 여러분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네,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이제 공통 과목 마지막 22번인데요. 또 합성함수가 나왔어요. 합성함수가 또 나왔는데 이것도 과거에 이제 그 2021년 6월 모의평가
마지막 22번의 향기도 나고요. 그리고 뻑하면 이제 막 접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기존의 어떤 기출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과거에 많이 다뤘어요. 뭐 예를 들면은 f의 x가 fx다. 다음에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라 그러면은 항상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여기 있는 fx를 t라고 치환하면 여기 있는 fx도 t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f의 t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f의 그림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얘가 y는 t, 그러니까 이제 y는 x가 되겠죠.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해보면은 그 t가 다시 또 알파, 베타, 감마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다시금 f가 알파, f가 베타, f가 감마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 있는 알파를 옆으로 눕혀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트를 해줘야 되는 과거의 기출 문제를 그대로 따라간 건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얘가 AFX다라고 하는 요 모양, 얘를 T라고 치환하면서 나오는 그 A분의 T라는 요 모양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 그게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과거의 기출 문제, 그 합성함수를 토대로 이제 접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과거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똑같이 여러분이 푸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전반적인 느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기출 문제들을 뭐 약간씩 좀 바꿔치기한 그런 느낌이 있다.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숫자 바꾸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출제하신 분들이 굉장히 애를 써서 어떤 접근 방법을 좀 바꾸는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붉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요 문제들은요, 꼭 좀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요 라인, 결국은 요 라인이죠. 요 라인. 1번부터 13번까지가 얼만큼 빨리 돌파했느냐가 결국 이번 시험의 승패였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뒤에 21번은 굉장히 쉽잖아요. 네. 그리고 20번도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20번이 좀 깊이 공부하면 오래 걸리지만 답만 찾는다면 금방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빠져나온 사람들은 어차피 가면 갈수록 쉬우니까 14번만 조금 계산이 있을 뿐 15번 쉽죠, 20번 쉽죠, 21번 쉽죠. 여기가 쉽다 보니까 물론 여기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가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앞에를 빠져나온 친구들은 오히려 거의 뒤쪽 부분까지 그냥 가져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편안하게 선택 과목을 봤을 것 같고요. 여기가 뻑뻑하게 지나오신 분들은 뒤에가 굉장히 쉬웠으나 시간이 모자라서 중간에 그냥 바로 선택 과목 넘어가고 다시 돌아와서 더 풀 때 좀 여유 있게 풀지 못하다 보니까 또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가 얼만큼 빨리 지나갔느냐, 네, 거기에 대한 싸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모든 공통 과목에 대한 총평과 문항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만큼 과거의 기출 분석이 잘 돼 있냐를 물어보는 거였고요. 늘 제가 강조드리는 거지만 기출은 풀고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분석하고 사고하고 문제에 있는 힌트들을 잘 끌고 와서 내가 걔를 헤쳐내는 그런 노력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늘 그렇듯 선택 과목에 대한 총평과 해설은 각 과목별 이제 해설할 때마다 제가 앞에 조금씩 해드릴 테니까요. 네, 거기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대로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좀 한마디 덧붙여 보면은 기하나 환율 통계는 뭐 제가 볼 때 4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 따라간 것 같아요. 기하가 좀 들어가긴 들어갔죠. 왜냐하면 기하도 벡터를 좀 깊이 좀 들어간 문항이 한 문제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4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원래는 덧셈 정리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미분까지 시험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늘 나오던 등비급수 도형 문제도 나오고 심지어 이제 상가함수의 도형의 극한도 나오고 그냥 뭔가 약간 구색이 좀 맞춰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또한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도 저는 어차피 29, 30번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의 특성상 조금 뭐 좀 떨어져 있는 거라고 한다면 28번까지의 퀄리티는 정말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에 있는 26번까지는 굉장히 쉬웠어요. 단지 그 미적분 같은 경우는 25번의 계산이 생각보다 한 서너 줄 들어가다 보니까 좀 당황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기하는 29번이 문항이 좋았고 30번도 좋았어요. 28, 29, 30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그 내용들을 딱 정리하기에 안성맞춤인 문항들이 출제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활용과 통계 같은 경우는 늘 강조되어지는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고루고루 시험에 나왔고, 다만 이제 확률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문항 꼽아드리면 28번 너무 좋았고요. 28번은 풀다 보면은 내 답이 보기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9번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냥 뭐 그림 그리다 보면은 뭐 답이 금방 나올 거고요. 30번은 좀 여러분 어려웠죠? 약간 만점 방지용으로 한 문제 넣어놓지 않았나 싶고요. 좀 디테일하게 세는 거, 겹치는 부분을 빼내는 걸 하지 못하면은 답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어떤 총평들은 각 과목별 선택 과목 제가 해설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모든 시험이란 게 그렇듯 치고 나면 다 아쉽고 뭐 답답하고 뭐 그렇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제 할만한데? 나 좀 좋아지겠는데?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는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온 6월 모의평가를 잘 준비하셔야 되고, 길게는 결국은 이제 수능까지 여러분이 잘 가셔야 될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요 자꾸 수학을 외우게 돼요. 풀이법을 외우게 되고 자꾸 막 양치기로 막 이렇게 하게 돼요. 그것보다도 지금 이 시기는, 이 4월 달인 이 시기는 좀 긴 호흡으로 하나하나 문항을 분석해 나가면서 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개념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공통 과목 해설, 선택 과목에 대한 총평가 해설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4월 매대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출강하고 있는 세 지점을 다 다니면서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해서 금, 토, 월 이렇게 해서 각 세 지점을 돌면서 공통 과목 해설을 현장에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올라오는 영상은 내일 금요일 날 현장에서 찍은 영상이 이제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버전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좀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